안녕하세요. 다시나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박순자 할머니라고 계세요. 올해 65세이신데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거의 안 나오셨어요. 저희 아파트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매일 아침 6시에 운동복 입고 나가세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 5명이랑 같이요. 처음에 이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박 할머니 아니신가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아, 그래요. 요즘 걷기 운동 다녀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작년에는 항상 힘들어 보이시고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굴에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뭔가 젊어 보이기까지 하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작년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안 좋았다는 거예요.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체중도 너무 많이 나갔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대로 가시면 당뇨병 올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요.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그때까지는 나이 들어서 뭔 운동이야 이런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서워지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수영도 못 하시고 그래서 선택한 게 걷기 운동이었어요. 그냥 걸으면 되는 거니까 쉬울 줄 알았어요. 박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쉽지가 않으셨대요. 첫날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체력이 없었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하셨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시작한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셨대요. 첫 주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 한 바퀴가 1000걸음 정도 되는데 그것도 2~3번에 나누어서 걸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시더래요. 숨도 덜 차고 다리도 덜 아프고 이게 되네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공원 한 바퀴 반, 2바퀴. 한 달 지나니까 5000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세요. 일단 잠을 정말 잘 주무시게 됐대요. 전에는 새벽에 자꾸 깨서 잠을 설치셨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도 좋아지셨어요. 전에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드셨는데 운동하고 나면 배가 고파서 맛있게 드시게 됐다고 하세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2달째부터였어요. 만걸음에 도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만걸음이라니 나한테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셨는데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만걸음도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에서 축하합니다. 만걸음 달성.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대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하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몸의 변화였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많이 개선됐고 체중은 무려 8kg가 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어요? 걷기 운동했어요.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아진 건 무릎이었다고 해요. 전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5층까지 뛰어서 올라가신대요. 걷기 운동이 무릎에 나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 할머니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할머니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순자야, 너 요즘 젊어진 것 같다. 뭔 좋은 일 있어? 걷기 운동해. 정말 좋아. 이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결국 5명이서 걷기 모임을 만드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한강까지 걸어가신대요. 왕복으로 10,000보 정도 되는 코스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걸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 저기 꽃이 피었네. 사진 찍어야지. 어제 드라마 봤어? 어땠어? 걸으면서 수다도 떨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완전히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세요. 오히려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해요. 몸이 찾아요. 박 할머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모임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합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도 함께 걸어도 될까요? 이런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은 10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재밌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걷기 좋은 코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한강, 공원, 산책로 이런 곳들을 다니시면서 코스별로 걸음수도 재고 소요 시간도 재고 그래서 동네 게시판에 추천 걷기 코스를 올리시기도 해요. 완전히 걷기 전문가가 되신 거죠. 저도 박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비밀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는 취미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걷기 운동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박 할머니는 요즘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계세요. 걸으면서 예쁜 풍경들을 찍어서 자식들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자식들이 엄마 사진 솜씨 늘었네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뭔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박 할머니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거든요.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정말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10,000보 걷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이었거든요. 박 할머니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0,000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5,000걸음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박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팁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 3,000걸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억지로 하지 말고 재밌게 해. 음악도 들으면서 걷고 구경도 하면서 걷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할 사람을 찾아봐. 훨씬 재밌어. 매일 기록을 해봐.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늘었으면 스스로 칭찬해주고 정말 실용적인 조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박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해봤어요. 첫째 주에는 3,000걸음부터 시작했어요. 대충 3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겨우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던 터라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일주일 정도 하니까 조금씩 적응되더라고요. 둘째 주부터는 5,000걸음으로 늘렸어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못 봤던 동네 구석구석도 구경하게 되고 새로운 가게들도 발견하게 되고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셋째 주에는 7,000걸음에 도전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제법 운동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몸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고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그리고 넷째 주에 드디어 만보에 도전했어요. 처음 만보를 달성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해냈다 하는 성취감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 달 정도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몸이 걷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만보는 기본이고 날씨 좋은 날에는 15,000걸음까지 걷기도 해요.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일단 체력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훨씬 괜찮아요.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닌데도 3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정말 잘 자게 됐어요. 전에는 밤에 잠들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기분도 좋아졌어요. 걷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박할머니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라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추천드려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만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할머니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첫째 주에는 3,000걸음, 둘째 주에는 5,000걸음, 셋째 주에는 7,000걸음, 그리고 넷째 주에 만보. 이렇게 한 달만 투자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박할머니 생각해보세요. 65세에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박할머니처럼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동네마다 걷기 동호회들이 많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하면 훨씬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세요. 걸음수를 자동으로 세어주니까 정말 편해요. 목표 달성했을 때 축하 메시지도 나오고 하루하루 기록도 볼 수 있고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큰 동력이 돼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실내에서 걸으셔도 돼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되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쉬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매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몸이 정말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만 쉬시고요. 그리고 무리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포기하기 쉬워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박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도 박할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만보 걷기 30일 도전.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활력도 찾고 자신감도 기르는 특별한 30일이 될 거예요. 다시나 가족 여러분, 함께 시작해봐요.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